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집 팔아 연금 나오면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정부에서 지금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령층한테 자산이 좀 몰려있다, 순환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요 부분 때문에 집을 팔아서 연금 계좌로 넣으면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이 관련해서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따로 연금 소득세로 바꿔서 3.3%만 떼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확실히 좀 줄어드는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자산을 끝까지 쥐고 계시는 이유가 있죠. 이걸 잡고 있어야 일단 손자, 손녀들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정부 정책이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했나, 정부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더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사과, 감자값 전 세계 1위. 장보기 겁난 이유 있었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글로벌 물가 비교 사이트 냄비오에서 찾아보니까 사과가 킬로그램당 6.53달러, 감자, 바나나, 오렌지 등등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세계 전체 96개 나라로 봤을 때 가격이 1위더라라는 겁니다. 2위도 있고요. 소고기, 양파, 토마토 2위, 식빵 5위, 쌀도 7위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장보기 겁났었던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일이도 아니고요. 이런 일이는 빨리 남 줘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합의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오늘 합의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합이라는 글씨가 나왔습니다. 오늘 몇 시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통상 오후 2시쯤 열리긴 합니다.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쯤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아직 시간이 결정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죠.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조직적 증거 인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감사원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해서 24명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밝히길,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런 증거인멸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직원들은 채용비리 수법이 담긴 문서를 파쇄하고 관련 파일을 변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파쇄하고 파일을 변조하면 그럼 감사원이 모를 것이냐, 세상이 모를 것이냐. 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포렌식이 압니다. 네. 바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알고 다 압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남편 출산 휴가 한 달 간다. 네. 지금까지는 많이 가야 2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무일 기준 10근무일만 가능했었는데 이게 20근무일. 그래서 이 주 5일이라고 치면은 2주였던 게 4주간 이 남편이 출산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참 이 휴가일수 늘리는 거 좋습니다.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다만 아직 일각에서는 휴가를 100일 줘봐라, 내가 쉬어야 내 휴가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직도 일부는 있습니다. 때문에 휴가일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조직에서 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같이 좀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부자 한국 왜 지켜줘야 하나? 트럼프 지금 공화당 후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 미 대선 6개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부자 한국 왜 지켜줘야 되냐? 주한미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가 앞서 재임 시절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9년이었었나요? 방위비 분담금 지금보다 5배 더 증액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나왔던 게 이거 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태위태했었던 그때 그 분위기가 다시 재현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사람들이 서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 햄버거 가게인 것 같습니다. 햄버거 가게. 그래, 햄버거 가게 무슨 일이 있었지 싶은데 가격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햄버거 하나에 9,7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긴 8,800원인 것 같아요. 근데 세일을 해서 할인을 해서 7,900원이다 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국수도 이제 뭐 면플레이션이다. 그래서 16,000원, 과연 2만 원 갖고 가야 국수 한 그릇 먹겠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햄버거도 이제 10,000원은 줘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김에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좀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첫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협치 첫발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협치에 첫발을 내디뎠다라는 거죠. 오늘 국회 본회의 열고 이태원 특별법 처리하기로 했다라는데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2가지 있었는데 이 2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를 해서 합의해서 처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가족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간만에 들려온 희소식입니다. 네. 드디어 뭘 여야가 같이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신지호 의원님 네. 보니까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용산에서 만난 뒤에 요 얘기가 이거 접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완전히 극단이 아닌데?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바로 지금 진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이제 합의문 없이 끝나갔고 네. 뭐 빈손 회담이었다, 맹탕 회담이었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영수회담이 있었기에 이런 그 합의 처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아주 소중한 성과물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는 만시지탄 느낌을 지우실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 예정인데 이태원 할로윈 특별법은 저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른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또 여야 간에 지금 평행선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본회의가 파행으로 갈지 어떨지 지금 그런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런 거라면 최상병 특검법도 여야가 서로 좀 뭔가를 접점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어요. 오늘 이태원 특별법 처리는 합의가 됐는데 근데 아직 요게 하나 남았다. 그게 뭐냐? 최상병 특검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얘기 제가 살짝 잠깐 뒤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바로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처리하자라고 얘기가 된 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특조위 권한은 줄이고 위원장은 야당에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살짝 수정이 됐어요. 뭐가 수정이 됐느냐? 특별조사위, 특조위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원래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3명 추천, 여야 각각 4명씩 추천을 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서 위원 1명씩, 여야 각각 4명씩. 여기 살짝 좀 수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윤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부분, 독소 조항이 좀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분 그리고 조사 재판 기록 등에서 제출을 하고 안 되면 요거를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번에 수정안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활동 기한은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한 발씩 그래도 양보를 해서 뭔가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했는데 근데 본회의 시간이 안 정해졌다. 명확하게. 김진욱 대변인님.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보통 통상적으로 본회의는 오후 2시 정도에 개회가 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개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오전까지 충분하게 최상병 특검법 또 전세 사기 특별법을 네.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어떤 그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효능감을 좀 맛보셨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여야가 어떤 수적인 문제보다도 내용적인 문제여서 타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그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이 아니라 영장 청구를 의뢰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법리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보여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큰 이견은 없어 보여요. 다만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왜 그 특검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의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좀 타협안이 좀 나와서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네. 요것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도 같이 합의 통과가 되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아직 시간이 안 정해진 이유 뭔가 논의할 게 더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최상병 특검법이다라는 거죠. 오전에 좀 더 논의를 해보고 2시 어쩌면 뭐 시간이 뒤로 밀릴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합의돼서 처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게 이제 모두의 생각, 합의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합의가 될 것이냐? 일단 민주당에선 오늘 꼭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 수석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뭐 심지어는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저는 호주 대사를 유명대사 갑자기 나가기도 하고 하는 등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좀 더 속도가 필요하고 좀 더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빨리 처리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네, 빨리 처리가 된 더는 더는 늦출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전수미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선 최상병 특검을 사실 아직 국회가 좀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합의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할 여지가 있긴 있는 건가 아니면 꼭 오늘은 해야 된다라는 건가 뭡니까 입장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제시를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 최수근 상병의 사건 같은 경우 이태원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정말 남탓만 일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이거를 피해 당사자들의 탓으로 돌리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는 거죠. 특히 이태원 참사도 NIT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로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고 최수근 상병 사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42세의 엄마가 10번의 시험관 시술을 해서 간신히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인데 그 아이가 23살에 자원을 해서 해병대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상사의 명령으로 아무런 보호장치를 끼지 못한 채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요. 그러면 정말 누구의 잘못이 너무 명백한데 이태원 참사든 뭐 오송 지하차도든 이런 최수근 상병이든 명백하게 이분들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 진상 규명, 책임 있는 자 처벌.
단지 이거를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제서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합의를 겨우 시작하고 최수근 상명 사건에서 거듭떠보지도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뭐라고 보실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두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정당으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선 최상병 특검 오늘은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마지노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환 위원장님. 지금 요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도 마치 여권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는데 네.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55일 동안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23명이 기소됐고 그리고 6명이 구속된 사안이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행안부 장관 자체를 탄핵해서 국정 공백을 만들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이종섭 대사 들어와가지고 공수처에게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수처 만든 사람들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도 기다려야 되지만 국민적 슬픔과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처리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특별법 처리하고 이런 합의 과정 되는 건 좋지만은 네. 저는 속도보다 좀 방향을 함께 맞추는 그런 합의 내용을 이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현님 짧게. 근데요, 특검이라는 게 검찰 수사가 뭐 부실했다던가 또 뭐 부당한 수사였다던가 이럴 때 보통 우리가 특별검사를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실시를 하는데 지금 이태원 특검법하고요, 최상병 특검법은 이게 진행 진도 나가는 속도나 그게 다릅니다. 이제 이태원의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다 돼갖고 재판 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최상병 관련된 거는 지금 공수처.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밀어붙인 그 공수처에도 굉장히 지금 요새 속도감 있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병대 사령관도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네.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건데 왜 이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22대 가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봐도 되는데 21대 요거를 좀 정략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계산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좀 전에 불과 한 3분, 4분 전에 이태원 특별법 오늘 합의 처리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게 됐어요 했는데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오늘은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말 논란으로 번진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키워드를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